굉장히 뭐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극장이 있고 또 류 대표님께서도 어떤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극장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다양한 프로그래밍의 어떤 공간으로서 극장이라는 것을 이제 설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다양성과 형태, 뭐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공식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온라인으로요? 아니면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혹은 그게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뭐, 아까쯤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소화한 그냥 저희 스튜디오 그냥 내적으로 있는 어떤 접근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무대와 관객 사이의 친밀함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좀 브로드한 얘기긴 하지만 공연에서는 무용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공연의 포맷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뭐 어,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무대와 객석 간의 어떤 그런 친밀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박스셋을 디자인하기도 했었고, 떤 부분에서는 프로세니엄의 액자 구성을 하기도 했었던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뭐 그리스 시대 때는 그런 친밀함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저기 뭐야 뭐 마키네나 뭐 이런 뭐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잘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의도한 부분을 물론 다르게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스토리들을 잘 서로 공감하는 그런 게 친밀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거는 사실 뭐 극장이 어떤 포맷으로 계속 변화하더라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니티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보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온라인 공연장에 혼자 보는 나 혼자 봐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만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뭐 계속 공연장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1대1로 관객과 무대와 관객이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어떤 물론 이게 그 비극이나 희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축제적인 개념에서 서로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유니티나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이것들이 그들의 삶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그런 뭔가 경험적인 부분 혹은 내가 또 배우로서 경험하거나 아니면 공연자로서 경험해서 새로운 어떤 영감을 받는 공연을 통해서 그런 게 경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우리 안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온라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냥 온라인을 그냥 영상화하는 게 온라인 공연인가? 그런 거는 그런 접근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오프라인의 공연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의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뭔가 다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떤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저랑 다른 생각이 있으셔도 돼요. 제 그냥 생각이에요.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혹은 첨언해 주실 의견이 그럼, 있으신가요? 그건 말도 안 된다. 뭐, 야, 집어쳐라.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제 생각이니까. 예. 네. 저희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뭐 술자리를 갖거나 뭐 뒤풀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요즘 약간 그런 같이 모이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그 PAG는 이제 Z세대들의 이제 성향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각각 세대들의 이제 성향이 달라지는데, 이제 유디프님의 뭐 말이 뭐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점점 이제 변화해지면서 세대들의 변화와 세대들에 대한 그 정서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그 달라지는 것들을 같이 온라인 극장에도 같이 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앞으로의 세대들의 문화적 정서와 그 각 나라별의 그 정서도 들어가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국가마다, 세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뮤지컬 가서 기침 한번 하면 진짜 뺨 맞기 진짜 좋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공연 디자인 하면서 우리 스승님이 던져줬던 기사를 줬는데, 어떤 기사냐면은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고 했던 부분이, 그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있던 기사인데, 왜 우리는 오페라나 무용을 할 때 같이 관객이 춤출 수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이거 못하게 하니까.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본 적도 있거든요. 막 그 공연하다가 누가 갑자기 무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 스탠딩 객석이었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게 완전 그 어떤, 이제, 관객과 무대도 있지만, 그게 같이 움직이는 어떤 관객의 동선이나 이게, 그분도 무용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광경을 되게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근데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런 어떤 유니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심지어 뭐 그냥 뮤지컬, 요즘에 혼자 가는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되게 그걸 7번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안에서의 또 유니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티라는 거는 항상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그 유니티가 공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뭐, 장르마다 다 다르게 있긴 하겠죠. 예, 그게. 근데 뭐, 그래서 뭐, 유니티가 약해진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다른 형태들이 있지 않을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중에 어느 부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끝날 때쯤에 약간 그 카메라 플로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플로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딱 회의가 끝나고 들었던 생각이, 그 이제 배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제 어떤 배우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설경구 배우가 대본을 안 외우고 애드립 치듯이 즉흥적으로 하는 연기를 이제 한다고 이제 했었을 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유니티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객석에서 앉아 있는데, 온라인 극장에서 객석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즉흥적인 그 이제 처음 보는 관객이라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무대를 상황 하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관객에 대한 카메라 플로우와 아니면 그 회전문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그런 관객에 대한 플로우를 따로 설정해서 객석을 잡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도 각각의 유니티를 설정해서 참여자들이 이제 어느 유니티에 참여를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유니티가 꼭 관객들 간의 유니티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카메라 플로우가 하나 더 있어서 스테이지 매니저 큐 때리는 거를 다 보여준다 그러면은, 난 저기에 들어갈래. 저 사람이 큐 때리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막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음악이 나오면은 자기가 이걸 카운트를 세면서 이제 큐를 때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막, 나 저 그룹에 포함되고 싶어. 공연을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예, 들었던 생각. 네.
이거는 제가 이선쌤이랑 혹은 개발자님께 드려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질문인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연구의 리서치에서 3단계를 구성했었을 때는 이제 신체와 공간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어떤 줄기였었고, 그것이 이제 극장이라는 공간으로 이제 좁혀지면서 그 안에서 결국에는 그 극장이라는 공간과 신체가 서로 어떻게 반응하고 감각할 것인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디지털에서는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11월까지 이제 이것을, 이제 리서치를 진행해 오면서 신체와 공간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신체들 간의 네트워킹, 신체들 간의 릴레이션십, 신체들 간의 커뮤니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 안에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웹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그 웹들이 어떻게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 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이것을 이제 공간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화하고 그것이 이제 공간으로 구현되는 부분, 구조화되는 부분의 이야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기는 질문은 웹사이트 상에서 웹사이트 상에서는 이 유저들의 동선들, 사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안하고 설계하고 구현시키는지, 어떤 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뭐, 이거를 어떤 것, 뭐, 좀 시각적으로 뭐 강조를 해서 뭐 여기로 뭐 먼저 들어가게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유저들의 동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프로그래밍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선쌤이나 개발자님께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저희가 가장 처음에 10월달 이제 회의를 할 때도 그 공간 안에 공연을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공동체의 경험이고, 내가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경험, 다른 사람이 함께 같이 있다는 경험을 약간 유니티 얘기하면서 그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 극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아이디어를 쌓고 있을 때 그때 막 그랬었잖아요. 막 다른 사람의 뭐 기침 소리 같은 거를 듣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리면 옆에 막 다른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감각 줄 수 있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얘기가 나와서, 아, 그거를 실제 사람으로 하면 재밌겠다. 그게 이제 진짜 뭐 온라인 게임처럼 실제 사람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막 뭔가를 행동을 하는 것들을 같이 느끼면 더욱더 실제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럼 동시 접속이 될 수 있을까라고 또 리서치를 했었죠, 저희가. 근데, 동시 접속은 충분히 가능하고, 온라인 공간 안에 나의 몸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현재 뭐 하고 있고, 그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고, 고개를 돌리면 다 서로가 확인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12월 안에는 어려울 것 같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동시 접속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못하고 다음에 과제로 미뤄둔다고 했을 때, 이번 우리는 다른 관객과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온라인 카페에 가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카페 게시판을 보고 있어요. 여기 현재 지금 누가 접속해 있고, 뭐 사람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나는 이 정해진 게시판의 글만 지금 보고 있는데, 새로 고침을 누르면 댓글이 쌓이고 막 뭐 현재 뭐 새로 글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동시 접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켓 통신을 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시판의 데이터로서 서로를 확인하는 것처럼 확인하는 방향도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지금 생각을 돌리는 거죠.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개발자님도 뭔가 말씀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개발 참여하게 된 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동시 접속은 진짜 현재 개발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12월 말까지는 구현이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누군가랑 내가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캐릭터화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1차적으로 전달받은 게 3인칭 캐릭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몸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몸에 글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거라고 1차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리얼타임으로 구현을 안 하고 하게 된다면은 동선 형태로 남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11시에 접속을 했는데 10시 50분에 어떤 사람이 접속해서 A 구역에서 나와서 B 구역으로 이동을 했었다. 그런 식으로 로그를 남겨서 그거를 내가 접속했을 때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법은 구현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그런 거죠. 실시간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온기,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본다는 것? 그런 쪽으로 또 다른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이제 뭐 입구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는 사이트의 대문이 될 텐데 그 메인 화면에서 이제 어디를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 관객 유저들한테 어떤 선택권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이제 그 어떤 동선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런 거는 구현을 하기 나름인데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먼저 풀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고속도로 타고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형태로 제시를 하는 거죠, 저희 쪽에서. 그래서 1, 2, 3, 4 순서가 있으면은 그 순서대로 경험을 하는 게 최적의 경험이 될 거다라고 미리 제안을 하는 거죠. 좀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어떤 환경이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뭘 자꾸 만들어야 되나? 온라인 공연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그 프로덕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 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극장이라는 그 상태에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그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그 극장에서 계속 그 온라인 공연, 온라인 극장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극장이 아니라 무대에 한정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하는 유저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게 되게 거기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술가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잠깐 프로덕션이나 그 기존의 거를 할 수 없었을 때 대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저가 어떻게 들어와서 누구를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될 수 있겠다. 그 흔적들을 남기는 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극장에서도 옆에 누가 앉아 있지만 그냥 덩어리로 있는 거지 그 사람이랑 말을 섞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좀 반만 아는 사람들 올까봐 계속 동선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극장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 여기 들어왔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 누적돼 가는 그 흔적들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공연 자체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서지지 않게 그냥 견고하게 누구도 토달 수 없는 공연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관객이 어느 순간에도 개입할 수 있게 다 구멍을 숭숭숭숭 내는 공연? 그래서 관객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연이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자기 흔적을 남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개입도 되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관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으로 참여의 방식을 매뉴얼을 제안하기보다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뭔가 덜 열심히 하고 공연을 완벽하게 만들지 말고
예,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원래 극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성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공연은 온라인으로 보고 관객들은 야외 같은 데 모여가지고 오히려 자기 커뮤니티를 더 확인할 수 있고 자기 환경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반반 그 온라인 공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이 밀폐돼 있고, 그리고 뭐 뮤지컬이나 발레 같은 공연은 저도 못 가거든요. 그 이미 티켓 값이 몇십만 원짜리는 이미 이제 계급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극장이 이렇게 막 공공적인 역할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되게 편리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계급 구분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또 발굴을 해야 되겠다. 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장소적인 그 발굴도 필요하지 않을까. 온라인 공연을 같이 감상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그런 공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르코 같은 경우도 대관하려면 굉장히 빡세고, 그 공간을 극장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단계들을 많이 거쳐야 되고 지원금도 신청해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장터여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루어졌던 그런 공연들, 그런 거 그 현대에서 실현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온라인과 비온라인, 그 온라인과 그냥 극장의 공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컨셉추얼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예, 작업 자체가 굉장히 개념적으로 창작이나 아니면 관객이나 그 지역이나 공동체나 환경 뭐 이런 데까지 극장의 역할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 여지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전. 오늘 제가 그 극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 스튜디오를 짓고 있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시어터 카페에서 그 칸을 막아갖고 이제 스튜디오를 해서 이제 누구나 대학로에 있는 배우들이나 누군가 와서 이제 손쉽게 이제 영상을 작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그 제가 이제 양 PD한테 얘기했던 게,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하면 뭐 잘은 모르지만 되게 뭐 데이터적인 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나 이런 게 좀 힘드니까 PC방 개념처럼 옛날에 그 PC방 처음 만들어서 게임 모여서 할 거다 했을 때 뭐 PC방이 뭔 말이냐 막 다들 그랬었는데, PC방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같이 모여서 게임하는 그런 재미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게, 그러면 온라인 극장이지만 이걸 오프라인처럼 뭔가 그 온라인 극장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 앉아서 그 물리적으로나 실질적인 사람이 옆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쉽게 그 뭐 냄새나 아니면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공간에다가 아예 딱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중간 단계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과, 그 지금 스튜디오를 공사하는데 극장에서 실질적으로 객석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그 같은 공간에서 그 두 개의 시점으로 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어제 탁 감독님이 이제 무대에서 하는 어떤 음향 컨퍼런스를 아이폰으로 들었었을 때 굉장히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본인의 이제 차로 이동해서 차에서 들었었을 때 이제 그 효과가 좀 더 있었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 어떻게 보면 반반일 수도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반반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자율주행에서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게 온라인 반, 오프라인 반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되네요. 제가 이 비슷한 또 예로 또 한번 해봤던 건, 실제적으로 공연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그 네이버 TV나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채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동시에 같이 채팅을 하는 거예요. 무대 감독님, 지금 무용수 저 위치는 맞나요? 뭐 카메라가 잘 못 잡네. 그럼 거기에서 나름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공연장엔 있진 않지만 그걸 참여해서 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이재원 감독님이 말씀하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중간 단계 뭐 그러지 않을까요? 뭐 댄스 포럼 이런 것도 뭐 공연 3개가 이루어지면 중간중간에 안무가들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관객들과 채팅을 하고 물어보고 막 이런 것도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중간 단계를 요즘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미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유튜브에 이제 유튜버들이 영상을 고정적인 시간에 올리잖아요. 뭐, 매주 일요일 8시에 자기 영상 올린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영상은 편집된 영상이잖아요. 스트리밍이 아니고. 근데 그거 올릴 때 8시에 딱 프리미어 되게 해가지고 8시 땡 되면은 그 영상이 업로드됨과 동시에 재생되는 동안 채팅창을 열어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면 그 방송이 마치 뭐 개그 콘서트 8시에 밤 8시에 하는 거를 같이 보면서 채팅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이 시청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보는 경험이 저는 그냥 그 이미 녹화된 방송을 그냥 유튜브 검색해서 내가 편한 시간에 본 경험과 그 시간 8시에 맞춰서 비록 똑같은 방송일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치고 보면서 봤던 경험이 저한테는 완전 달랐어요. 그리고 사회적 시청이라는 그런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건 또 실시간과 또 녹화방의 반반이네요. 저는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 온라인 극장을 만드는 입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기획자의 입장에서 있으면서도 사실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고,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운영할 때에도 이제 그 범위가 항상 그 어떤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주도권이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제리쌤도 이야기해주신 부분이 이제 저도 오늘 느낀 지점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지역이나 공동체 환경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극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오프라인 극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존에 있는 공간을 리뉴얼해서 갔었을 때도 이제 그런 극장의 기능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온라인 극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인상을 오늘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나가 다 쉽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계급제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만약에 온라인 극장을 만든다 해도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과 반반으로 운영이 됐었을 시에도 이게 어떤 그러한 지역과 공동체 환경으로서의 확장성을 어떻게 가지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오늘 좀 더 새롭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RS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지털 펀드를 받아서 뭔가 작업하고 더 혼합 현실에서 아예 그러니까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한 장, 한 막 정도 한 씬을 선택해서 이렇게 뭔가 혼합 현실로 만든다거나, 이게 뭐 실시간 엔진을 사용해서 이렇게 뭐 볼륨메트리 캡처링을 진짜 정밀하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는 오히려 다른 장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예
그러니까 출품을 썬댄스로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이게 영화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장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오프라인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과 보완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완전 오프라인과 다른 장르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너무 이렇게 다양해서 사실은 그걸 정리하는 것도 사실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저희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그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온라인 공연을 봤어요. 사실은 아까 오프라인 공연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연에서 좀 더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고 뭔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 공연에서 오프라인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그러면은 그 작품과 완전 다른 것이냐? 되게 말하기 애매한. 네. 그러면 서로 다른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뭔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연 온라인 버전이 뭐 되는 것들도 있겠죠. 사실 굉장히 그게 포맷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준들이 조금 되게 정의하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했어요. 되게 두리뭉실한 얘기를 했네요, 제가. 근데 그 은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 뭐 제리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 사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프라인 극장이고 온라인 극장이고 어떠한 극장이든 간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라던가 유니티라던가 인티머시라는 것이 그렇게 뭔가 정말로 확장적이고 개방적이고 광장성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부터가 사실 좀 어떠한 방식의 불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극장이라는 곳은 애초에 배제의 공간이고 그걸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극장에서 만들어지는 유니티, 공동체, 인티머시가 가지고 있는 안타고니즘이나 디센서스가 오히려 더 위학적인 국면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인티머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하나의 감각, 하나의 유니티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성찰이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그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단일한 어떠한 것을 감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라는 것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화와 그 계급적 격차 혹은 꼭 계급적 격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뭐 어떤 공연을 봤을 때 누군가는 자면서 보고 누군가는 정말 흥미롭게 보고 이러한 방식의 정말 분화도 있고, 근데 그러한 분화는 뭐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교육적인 것에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신체적인 컨디션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계급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애초에 그 어떠한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공통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공통이 아니에요. 20만 원짜리 좌석에서 보는 것 감각하고 5만 원짜리 자리에서 보는 감각하고 같은 공통의 경험을 하는 공간이 애초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티에터라는 공간이 가진 적대, 티에터라는 공간이 가진 안타고니즘 또한 그 티에터라는 공간의 커뮤니티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적대의 문제 또한 미학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문제에서도 다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 디센서스 자체가 미학적인 타픽이 또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그 문제가 더 커져요. 왜냐하면 아까 류영식 대표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 어떤 사람은 그냥 PC로 겨우 그냥 VR 흉내만 내는데 어떤 사람은 오큘러스 장비를 가지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큘러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풀 트래커를 타고서 온몸을 다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 어떤 예전의 극장이라는 공간이 그런 계급적 좌석 분화 정도의 디센서스나 뭐 안타고니즘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그 디지털 인터페이스 차원에서는 더 엄청난 게 아예 그냥 나의 아바타가 움직이는 방식, 나의 아바타가 감각해낼 수 있는 그 수용체 자체가 달라지는 그 국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티에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화 자체도 이 문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문제 의식이다. 그래서 인티머시도 중요하고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근데 극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커뮤니티라는 것이 가지는
공연이 일어나는 곳에서 어디든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광장이든 뭐든. 그래서 그 제4의 극장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미술에서는 시츄에이셔니스트라는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그냥 길바닥에서도 퍼포먼스 같은 걸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발생하는 커뮤니티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와 너무 재밌다 멋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츄에이셔니스트 전통의 그 어떤 전통은 뭐냐면, 쟤네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쟤네 이상한 짓 한다. 라는 방식의 균열들을 만들어 온 퍼포먼스의 전통이 있고, 그러한 것 자체가 사실 커뮤니티, 도시, 이러한 것의 균열을 만드는 존재로서, 커뮤니티라는 걸 깨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 안타고니즘이나 디센서스 자체를 조직하는 것으로서의 미학을 또 만들어 온 전통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도 사실 뭐 차지량 작가님이나 이런 분은 뭐 티에터 베이스보다는 사실 비주얼 아트 베이스에 계시는 거고, 그런 방식의 퍼포먼스 전통에 더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점에서 제이 선생님이나 은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나 환경으로 확장되는 문제에 그 안타고니즘의 문제가 포함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게 사실은 접근성의 문제에서 커뮤니티 센터보다 접근성이 낮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차지량 작가나 허윤경 작가 같은 컨템포러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객에서 몇 명이나 될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컨템포러리 작업을 보러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의 정도가 있는 거고, 거기 안에 취향이라는 것도 작동을 하고, 그래서 그건 되게 소수거든요. 1%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이렇게 온라인 공연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뭐 하면서 굉장히 접근성의 측면에서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열린 소스? 그러니까 열린 상태에서 어떤 작업이 공연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뭐 게임의 형식이나 아니면 이 안에서 그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기술들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이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왔으니까 우리도 엔터테이닝을 하자. 이제 접속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엔터테이닝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하는 것을 온라인 공간은 그렇게 사용하다. 이미 어차피 그냥 오프라인 극장에서는 또 정치적이고 또 지루하고 그런 공연들을 몇 명이 모여서 볼 거니까, 온라인 공연 엔터테이닝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어떤 컨템포러리 예술의 것들을 이 안에 패키징 안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건지, 그 내부 안에 담고 싶어 하는 그 작업도, 그 작업에 어떤 작업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인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극장에 대한 형태와 그럼 온라인 극장에 들어가는 그 컨텐츠의 형태에 따라 나눠질 것 같아요. 뭐 방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많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되면서 인터넷이 되고 디지털화 되면서 앞으로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관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안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구글을 보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직접 배우지 않았어도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그 기본적 그 온라인상에 있는 소스들을 보면서 뭔가를 배워나가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뭐 계급적인 것들이 발생하다 보면 과연 그런 소스들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을까? 이제 개천에서 용 못 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아예 저는 이제 프로토콜이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계급사의 프로토콜과 서민층의 프로토콜이 달라져서, 서민층의 프로토콜은 도저히 이제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그렇게 보면 약간 아예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층별로 나눠져서 각각의 레이어로 나눠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약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일단은 그런 것들을 콘텐츠별로 나누어서 온라인 극장에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연 쌤이 해주셨었던 이야기에서 이게 시각예술에서의 퍼포먼스와 공연예술, 사실 모르겠어요. 이 극장의 시초라고 했었을 때 그 뿌리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 온라인 극장에서 어떤 작업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선 담아내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선택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각예술 쪽에서의 그런 퍼포먼스가 커뮤니티나 사회의 어떤 균열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비평의 그런 목적이 있다면, 물론 이런 뭔가 극장이라는 시초가 광장에서의 어떤 우연한 어떤 만남들, 마주침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들,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커뮤니티들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좀 다른 맥락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확장성 얘기했었을 때 사실 저는 허윤경 작가가 요번에 할 작업이랑 좀 연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까 이제 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뭐 영상으로 해서 바깥에서 이제 아이가 있거나 이제 뭐 안에 들어가서 보기는 좀 힘든 분들이 바깥에서 편안하게 봤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반반 형식이다. 그렇다면 이제 윤경 씨가 요번에 여기서 할 작업 중에서도 어떤 퍼포머와 그 오디언스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같이 행위하면서 뭔가를 참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또한 이게 반반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서 참여하는 맥락에서 그 확장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 극장에서 이제 작업을 발표하실 이제 작가님들이 뭐 요번에 12월 달에 발표해 주실 차지랑 작가님만 해도 시각 베이스의 작가님이시고, 뭐 물론 그거를 뭐 장르를 구분해서 어떤 그런 걸 나누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이런 어떤 이 극장에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때 고려해서 좀 정리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아까 그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릴렉스드한 워크샵, 릴렉스드 퍼포먼스 그런 공연들 같은 경우는 진짜 풀밭에 앉아가지고 진짜 힐링되고 힐링되는 그런 공연들로 가족 단위로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무용 공연도 있으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컨셉추얼하고 정치적이고 이거는 너무 막 민망할 정도로 센 작업들은 자기 개인 공간 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다른 막 텍스트를 이렇게 막 같이 쓰면서 막 렉처를 같이 만들면서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인티밋한 사적 공간 안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공간도 만들고, 힐링 공간 밖에서 막 이렇게 해서 널브러져서 하는 것도 만들고, 오락이나 이런 거 관객 참여형 ST, 관객 참여형 스타일의 어떤 그런 공연들은 팀 짜오라 그러기도 하고, 너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게 확장성이 아니라 너무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관객이랑 접속 지점을 어디서 만들고, 적어도 작품이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나 아니면 지금의 어떤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어디서 발굴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초기 작업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시각예술 하는 작가님 만약에 이런 온라인 공연장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또 시각예술 하시는 분으로서 요즘에 이제 시각예술이나 다원예술에 대해서 사실 막 이렇게 그냥 3분만 보다가 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객을 조금 더 연구를 할 생각은,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에서 전시하면 그냥 3분 보고 그냥 가시고
근데 이제 작가는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해서 거기다 투영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냥 뭔가 공간의 큐레이팅이나 그런 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요즘에 하는 작업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온라인에서도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관객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가 이제, 그렇고 갤러리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작가의 생각이나 과정들을 그냥 작품만 딱 하나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작품을 작업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풀어줄 것인지, 약간은, 요즘에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새롭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접근들이 조금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오프라인의 어떤 그 제한 사항들을 온라인에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온라인 공간이 와, 이게 뭐, 온라인이 이상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온라인 공간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오프라인에 있는 그 가치들도 살리면서,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그 뭔가의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시각예술에서 또 새로운 어떤 큐레이팅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예, 뭐 그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질문은 아니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차디랑 작가님이랑 허윤경 안무가님의 작업이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좀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사례를 보고서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훨씬 높인 상태에서 다른 작가님들이나 다른 안무가님들, 다른 연출가님들이랑 지속적으로 이 공간에서 뭔가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모델을 창출한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설계를 이제 계획하기로는 어떤 사이트에 이제 문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각각 작가들의 이제 방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을 때 지속적으로 어떤 문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했었을 때 그 작가들만의 어떤 다른 세계들을, 작품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틀이어서, 네네, 그러네요. 네. 문이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그게 이렇게 다른 자기의 어떤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걸 하나의 진짜 공간으로 봤을 때 자기 일상 공간에서 또 한 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상에 머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세계로 이제 탈출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게 감각적으로든 스토리적으로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물리적 극장에서 많이 봐왔던 방식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세계관으로 보여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거둔다면 제가 제카엠의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병맛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근데 어, 아까쯤에, 이재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링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상에서 링크.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온라인 자문이나 이런 거 갈 때 대부분, 그 한 홈페이지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시지 말라고 제발. 링크로 가시라고 제발. 근데 그 제카임에서도 되게 링크로 가요. 그래서, 뭔가 웹페이지 상이 굉장히 헤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썸네일로 작가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가면 작가들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포맷은 그 작가가 다시 구성을 해서 그 다른 세계로 가는 그 작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약간 링크 방식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카임의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보면은 뭐 작가들마다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포맷이나 페이지 링크나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다양성을 얘기해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AI에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AI가 아니라 사실 AI가 하던 일을 그냥 똑같이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해서 한 거예요. 근데 포맷이 되게 독특하고 저는 그게 이렇게 팔로우 하면서 되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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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그 AI 공학자들이 더 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은 자기들한테 너무 신선한 거예요. AI 공학자들이.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링크가 어떤 문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네. 되게 흥미롭게도 저번에 개발자님이랑 디자이너님이랑 한번 초기 UX 회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 유정수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 다 링크로 다 하자. 그냥 다 작가별로 다른 링크로 빼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UX 회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 저희가 자문회의 몇 번을 갔었는데 그때 누구니 그 법무사 포함해서 그 변호사들도 오셨어요. 왜냐하면 IP 문제들이 있어갖고 인터랙티브 프로퍼티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되게 썸네일 이상으로 더 이제 링크를 만들어 놓는 거는 사실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것들도 제한할 뿐더러 약간의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대개는 이제 그렇지 링크는 아주 간략한 썸네일로 갈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웹페이지 UX 레퍼런스로도 그 세트카임 온라인 레전시 말씀해주신 거는 진짜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제 디자이너님들한테 꼭 공유 따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